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다카마치시에 있는 사립대학을 다녀서? 어머니가 병에 걸리셔서?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아버지의 회사 때문일 것이다. 내가 매일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어 일을 해도, 아버지가 2배의 교대 근무를 해도 우리 집안의 가게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 집은 카가와현에 있는 전통 가옥이다. 전통 가옥이라고 해서 잘 살 것이라는 기대를 품겠지만 현실은 먼지만 자욱한 집이었다. 또한 식탁엔 돈을 요구하는 청구서들이 잔뜩 쌓여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에 부딪혀야만 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빚으로 인해 아버지는 남들보다 일을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승진도, 상여금도, 휴가도, 그 무엇도 말이다. 아버지는 직접 상사를 만나 집안 사정을 토로했었다. 아니, 솔직히 남들보다 2배로 교대 근무한 것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쯤이면 승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에이, 알지. 그럼 자네가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회사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이고 말고. 그런데 예, 자네 서운하게 생각지 말고 들어. 솔직히 생각해보게. 자네보다 젊고 능력 있는 자가 수두룩해. 이 회사 입장에선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겠느냐 말이야. 그래도 회사를 위해 한번 바치겠다는 일념하에 뛰어들면 이 곱게는 봐주겠지. 그렇지? 그러기 위해선 말이야.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와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하지만 몇 시간 자지 못하고 다시 회사에 나가야 했기에 늘 잠은 부족했다. 매일 밤 악마가 찾아와 아버지를 유혹했겠지. 그 일이 있던 날 아버지는 해고를 당하셨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다. 분명히 회사에서 잘못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지목을 받은 것이었다. 결함이 있는 제품을 생산해 큰 적자를 보게 된 게 왜 우리 아버지의 잘못이고 해고를 당하셔야만 했냔 말이다. 승진은 시켜주지 않으면서 책임은 져야 한다니. 22년간 몸바쳤던 회사에서 내쳐진 아버진 결국 악마의 속삭임에 빠지셨던 것 같다. 그날 저녁 나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식당에 있는 손님들의 접대가 많아 집에 늦게 도착하게 된 것이다. 자전거를 세우고 있던 도중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랐다. 그리고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곧이어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토막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팔다리는 깔끔하게 잘려나가 있었고 부자연스럽게 뒤엉켜 있었다. 또한 가슴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나는 구역질이 났다.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정신을 차려야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너무 놀라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덜덜 떨리는 손을 어머니에게 뻗는 순간 나는 두동강 내 팔을 마주할 수 있었다. 번쩍이는 무언가가 내 시야에 들어왔고 그것은 카타나였다. 곧 빛이 새어들어와 그
그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 카타나를 휘두르는 자의 정체를 안 순간 내 머릿속은 모든 것이 정지되는 기분이었다.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자는 바로 아버지였다. 나는 그제서야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말리려고 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초점을 잃은 공허한 두 눈을 가진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이러지 마세요.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 흐느끼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아버지는 내 팔을 다시 한번 베어버렸다. 더 이상 말로는 설득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제서야 머릿속에서 위험 신호가 울렸고 나는 피로 얼룩진 바닥을 미끄러지듯 황급히 빠져나갔다. 반대편 팔로 문틀을 부여잡으며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다. 하지만 문이 찢어지며 남은 팔마저 베이게 되었다. 극심한 고통에 비명이 내지르듯 나왔다. 상처투성이가 된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다리를 절며 복도로 뛰쳐나갔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내 힘의 최대치로 달렸고 곧 현관문이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조금만 더 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조금만. 하지만 이런 내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곳엔 카타나를 들고 있는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뒤로 주춤거리며 아까 찢어진 배를 부여잡고 온몸을 떨었다. 너무 두려웠다. 계속해서 어머니의 토막난 팔다리가 내 눈앞에 아른거렸다. 하지만 살고자 하는 욕구에서였을까? 나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아버지는 잠깐 주춤했지만 이는 나의 배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나는 외마디 신음을 내뱉으며 배를 부여잡고 뒤로 나자빠져 버렸다. 조금만 더, 얼른 도망쳐야 해. 필사적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때 아버지가 내 허벅지를 베었고 난 그렇게 고통의 바닥을 뒹굴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뛸 수 없게 된 나는 계단을 향해 기어갔지만 아버지는 내 머리채를 움켜잡아 유리창으로 밀어붙였다. 그 충격으로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고 나는 한층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익숙한 소리가 이제는 너무 두려워 산산조각이 난 유리파편의 바다로 내 몸을 던졌다. 유리파편이 내 살을 파고들어도 그 고통이 이제는 느껴지지 않는 듯 했다. 뭔가 올라와 나도 모르게 구역질을 했고 그것은 피였다. 턱에 유리조각이 깊게 박혀 더욱더 많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솟구치는 피와는 반대로 내 심장 박동 소리는 점점 더 느려지고 있었다. 움직이고 싶었으나 내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더 이상
일말의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아버지의 발소리만이 내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내가 타카마츠시에 있는 사립대학을 다녀서? 어머니가 병에 걸리셔서? 계속해서 의미 없는 내 안에서의 질문을 반복했다. 그때 나에게 무엇인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넌 죽고 싶지 않은 거지. 넌 네가 아버지에게 복수할 기회를 줄 수 있어. 널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서라도 말이야. 자, 나와 함께 피해 복수를 해보는 것은 어때? 아무렴 좋았다. 이렇게 믿었던 이에게 쉽게 배신당하고 잔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더 이상 잃을 것이 뭐가 있을까? 나는 내 안에 분노와 원망, 슬픔 등이 한데 섞여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뭐든 좋으니 서약할게. 네가 악마든 무엇이든. 좋아. 서로 받아들였으니 이로써 계약은 체결된 것이야. 만족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듯 메아리쳤고 나는 서서히 눈을 감았다.